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 6년 차 하나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주부인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댁과의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결혼을 해서 지내다 보면 누구나 시댁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수 있잖아요. 아마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물론 무난하게 결혼한 편인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제사 문제로 시댁과 큰 갈등을 겪었죠. 요즘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다고들 하지만 저희 시댁은 여전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제 친정은 기독교라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니 두 집안의 문화적 차이가 크게 느껴졌답니다. 결혼해서 안 거지만 은근히 종교나 집안 문화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큰 갈등이 되기도 하더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을까요? 저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만의 방법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풀어나갔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다만 미리 당부드리고자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절대 특정 종교를 나쁘게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무조건 제사 문화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제사 문화도 없어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저는 기독교임에도 제사 문화가 생소하긴 해도 악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또 여러 구독자분들과는 다를 수 있으니 각자 집안 문화와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사고방식이 유연한 저도 시집 왔을 때 처음 시댁 분위기는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 제사는 지나지 않지만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는 날이 명절입니다. 음식은 엄마랑 아빠, 제 남동생 등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저희가 큰 집인데 작은 집에서도 오셔서 같이 합니다. 점심때쯤 온 가족이 같이 후다닥 해서 딱 상 차릴 것만 만들어서 오래 안 걸리고요. 간단히 얼굴 보고 조카들 용돈도 주고 앉아서 놀다가 저녁은 다 같이 외식합니다. 삼촌들이랑 술도 마시고 나름 재미있게 놀아요. 남편이 결혼 전에 우리 집 명절 분위기 보고 놀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명절에 이런 분위기 집은 처음 봤어. 갑자기 우리 엄마가 불쌍해진다. 힘든 사람 없이 가족이 저렇게 다 같이 즐겁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결혼하면 장남이니까 조금씩 바꿔가고 싶은데 과연 우리 집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응? 우리 집 같은 분위기 집을 처음 봤다니? 명절에는 다들 우리 집 같은 거 아니었어? 대체 어찌 보내길래 그런 말을 해? 저는 그 당시 남편 말을 듣고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요. 자기네 집은 명절 전후로 일단 부모님이 싸우신답니다. 그것도 대부분 시어머니가 예민해지셔서는 아버님을 쥐잡듯이 잡으신대요. 공연한 트집을 잡고 이놈의 집안에 괜히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고생한다는 소리를 하신다네요. 우리 집도 큰 집이잖아. 게다가 아빠가 오형제에다가 가족들 모이면 원체 대가족이어야지.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제사도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지냈던 것 같아. 말이 2달에 한 번이지. 한 번 준비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니까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으셨어. 지금은 할머니만 계시니까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일이 많아서 어머니가 힘들긴 해. 가족들이 다 같이 도와서 하면 어머니 혼자 힘들 일 없잖아. 하긴 집안에서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선 힘든 게 당연한 건가? 우리 집이랑은 전혀 달라서 잘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가 궁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하는 우리 집 분위기를 생각하면 왜 어머니 혼자 힘들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결혼을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친정이 지방입니다. 시댁은 서울 근교이고요.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갔을 때 명절 전날 출근을 해야 해서 퇴근하고 저녁에 갔었어요. 어머니가 명절 전날 음식을 해야 하니 오라고 하셨는데 회사 일을 저만 뺄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녁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케팅 관련 회사라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종종 있는데 그때는 명절 연휴가 길어서 일이 좀 몰렸어요. 친정 같으면 당연히 일하고 천천히 오라고 하셨을 테니 그 생각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살짝 짜증스러운 투로 저에게 다음부터는 무조건 명절 전날에는 시간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절 전날은 이런 일 없도록 해. 한번 제사 준비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재료 준비하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처음부터 나처럼 말한 소리는 못하겠다만 그래도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분위기 보고 배울 자세는 되어 있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일 끝내자마자 바로 갈게요, 어머니. 저는 명절 전날부터 제사 준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에 아차 싶었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고 그때는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마무리해놓고 저녁에 부랴부랴 가서 제사 음식 마련하는데 와, 저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대가족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새벽부터 하셨어도 다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음식 하는 내내 우리 남편이 저를 거들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물론 시할머니가 엄청 못마땅해 하시면서 남편에게 저리 가라는 말을 대여섯 번을 한 것 같아요. 너는 네 색시 힘들까 봐 안 하던 짓 하는 거야? 그만하고 저리 가 있어.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아유 엄마, 나도 총각 때야 그렇다 쳐도 이제 장가 갔으니까 우리 와이프 힘든 건 같이 도와야죠. 내가 거들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시할머니 호통은 아무도 못 당하더라고요. 어서 저리 가지 못해! 누가 부엌에 남자들을 들여서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냐?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가 왜 여기서 천을 붙이고 있느냐 말이야. 어서 저리로 가 있어. 그래 여보, 할머니 말씀 들어. 어머니가 낮에 많이 해놓으셔서 내가 나머지 같이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 저는 서슬퍼런 시할머니 호통에 놀라 남편에게 할머니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어리고 착했죠. 전날 저녁은 친척들이랑 시댁에서 밥 먹는데 여자만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진짜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밥 먹는 동안 TV 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저에게 거는 사람도 하나 없고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도 가란 말을 안 하길래 남편에게 슬쩍 눈치를 줬어요. 제가 거의 12시 무렵까지 음식을 준비해놓고 집에 가서 자고 명절날 아침에 오겠다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 집이 멀지도 않았고 30분 거리였거든요. 엄마, 다 했으니까 우린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일찍 제사 지내기 전에 올게요. 그래도 되죠? 시할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드셨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건데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할머니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주 며느리한테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하기 싫었다만 왜 결혼한 첫해 명절에 시댁에서 안 자고 날름 집에 간 거니? 어?
명절 아침에 시어른들 밥상은 며느리가 차려야 하는 법인데 그걸 몰라? 우리 손주가 장손이여.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법도는 없다. 저에게 시할머니는 저보고 왜 시댁에서 앉았냐고, 왜 네가 상 안 차리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신 건 물론 장손이 어쩌고 그런 법도는 없다면서 소리 지르시는 겁니다. 놀란 건 둘째치고 그의 결혼 첫 해 명절임에도 친정에 못 가서 참 속상했습니다. 시할머니도 그러셨지만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눈치 보면서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예, 아가, 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갈 생각 말어라. 우리 친척들 많은 거 알지? 이번에는 우리 상현이 결혼했다고 우리 외가에서도 올 참이니까 너 가지 말고 손님 맞이해야 해. 친정에는 미리 말씀드려라. 아마 앞으로는 명절에는 미리 친정에 다녀오든지 아니면 명절 지나고 가든지 해야 할 거야. 너도 친정이 지방이니까 그게 차라리 편할 거야. 어머니 말씀에 차마 그때는 싫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 대신 항변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했습니다. 엄마, 집사람도 올해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게다가 집사람이 장녀잖아요. 우리 제사만 지내고 그냥 처가 내려갈게요. 내가 이번만 가지 말라는 거잖아. 할머니한테 또 날벼락 떨어질라. 이번만 엄마 말대로 해. 엄마, 우리 집사람 입장에선 억울하다고요. 솔직히 엄마가 나 장가갈 때 집을 떡하니 사준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힘들게 맞벌이하면서 동등하게 집 대출도 갚고 있잖아요. 게다가 결혼자금도 솔직히 집사람 처가에서 더 도와주셨는데 이건 공평치 않잖아요. 뭐야? 이 녀석이 지금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결혼했으면 우리 집 분위기에 맞게 며느리가 적응을 해야지. 갑자기 결혼할 때 누가 더 보태고 덜 보태는 얘기는 왜 하니? 사실 제가 속으로 생각만 했지 차마 못했던 말을 남편이 서슴없이 하길래 놀라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민망한지 얼굴이 벌개지셨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말리며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어요. 저 시집 온 첫 해부터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기도 했고 또 친정은 언제든 시간 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친정에는 미리 다녀오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했지만 당분간 그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친정이 먼 거리가 한 번 가기도 힘든데 회사 일 때문에 휴가 내기가 어려우니 부모님 생신이나 겨우 챙기는 정도였고 명절에는 막상 넉다운이 되는 바람에 친정에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더 움직이는 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가 절대 배려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흔한 레퍼토리 아시죠? 예전에는 밤매다가도 애 낳고 바로 일했다는 소리요. 제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음식 옆에서 구역질을 해야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면서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물론 시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하신 행동이란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참 서운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저 임신하고 나서 먼 길 오는 게 걱정된다면서 명절에 힘들게 오가지 말고 저 편할 때 오라고 하셨고요. 엄마 아빠가 아예 저희 보러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명절의 전날 시댁에 가면 일도 일이지만 분위기가 참 적막하다는 것도 힘든 이유였습니다. 시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국 다 식어 빠졌다고 다시 끓여오라고 소리 지르는 정도 빼면 정말 조용하고요. 작은 댁에서는 시할머니랑 틀어져서 아예 일하러 오지도 않는데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는 느낌이고 어머니는 마지못해 하시는 거지 전혀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저도 몇 번 가면서 느낀 거지만 시어머니도 아마 시할머니 돌아가시면 제사를 줄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시댁 분위기에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어머니께 더 오버하듯 나불거리면서 우리 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근데 저는 시집 와서 정말 놀랐잖아요. 저희 집이랑 너무 달라서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명절에 너희 집은 뭐 얼마나 편하게 지내길래 다르다는 거니? 명절에 여자들 힘든 건 다 어느 집이나 다 똑같지? 그건 어머니가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저희 집이 기독교라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래도 가족이 작은 집은 아니거든요. 다 모이면 진짜 많아요. 완전 대식구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녁까지 먹고 가요. 대신 온 가족이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다 같이 음식하는 거 돕고요. 저녁은 무조건 외식하니까 엄마도 그렇고 작은 집도 그렇고 불만이 없어요. 어머니도 지금이야 제가 거듭다지만 매번 많이 힘드시겠어요. 할머님이 워낙 정정하시니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어려우시죠?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너희 친정엄마는 좋겠구나 라고 딱 한마디 하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싸움이 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친정에 대해 한 말 때문에요. 다들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30년째 밥순이 짓을 하는데 이제는 더 못하겠네요. 나요. 이제 당신네 집안 조상들이랑 친척들 밥해 먹이는 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우리도 외식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좀 줄이든지 합시다, 여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요. 그 말에 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밥을 더 이상 못하겠다니?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조상밥도 해먹이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좀 어지간하셔야죠. 산 사람이 힘든데 죽은 사람 밥 잘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제사를 줄이든지 외식을 하든지 나도 이제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자 시할머니도 어머니 말을 듣다가 극대노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랑 가족들이 잘 되는 게 다 조상님 덕인 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제사 줄일 생각은 말어라. 어디 시어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안 하면 내가 허리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원래 시어머니가 어머니 눈치를 보시기도 하고 저에게 무뚝뚝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때는 시할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 손주들 잘 되는 게 어디 조상덕인가요? 다 제가 애들 잘 키운 덕이죠? 그리고 조상덕 보는 사람들은 다 비행기 타고 명절에 해외 가지. 우리처럼 음식하느라 고생하고 밥상에 대고 절 안 해요, 어머니. 시어머니 말 들으면서 의외다 싶었고 은근히 통쾌했는데요. 아버지랑 시할머니는 울그락불그락 하셨죠. 저랑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 보며 말리기만 했을 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우리 친정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부화가 나셨다고 짐작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며느리인 저보기 민망했는지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시댁에 가면 저는 한동안은 찍소리 안 하고 어머니 눈치에 시할머니 눈치 보며 제사며 집안 행사 준비를 하곤 했죠. 솔직히 저는 시댁에 가는 일이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도 가벼운 마음으로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 먼 친정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시댁에 신경을 쓰고 사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때 느낀 게 집안끼리 이런 문화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잘 살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사를 안 지내는 집에서 자랐다 보니 아무리 시댁 문화에 맞추려고 해도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를 들들 볶는다기보다는 뭐랄까요?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보수적이고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저에게 대놓고 말은 못하시는데 며느리돌이 이런 거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더 잘하길 바라시기도 했고요. 시댁은 역시 시댁이고 그렇죠.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니 그냥 가지 말자고 하는데 사실 말이 쉽지. 며느리 입장에서 모른 척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편이 안 가도 된다는데 가지 말지 그랬냐, 바보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물론 시댁가 아이 낳고 힘들 때 안 간 적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저희 친정에 참 잘해요. 제가 힘들어서 아이 데리고 친정에 먼 길을 못 가면 남편 혼자도 다녀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시거나 일 시키면 자기가 한다고 나서서 혼나기도 하고 중간에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 말자는 소리에 그래 가지 말자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입니다. 저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제사를 없애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제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제사에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이제는 더 진심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야겠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으니 내가 더 잘해야지. 어머니 생전에 하기 싫다고 왜 그리 꼬장을 부렸는지 너무 후회가 되지 뭐니.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거봐, 그러니 살아생전에 좀 기쁜 마음으로 하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잘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구만. 두 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솔직히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좋은 마음이었든 아니었든 그동안 어머니 노고를 저리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밉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는지 남편은 얼마 후 제사를 줄이자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사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힘들고 어머니도 고생만 하시잖아요.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 가족들 다 제사 좋아서 지내는 사람 없어요. 엄마, 작은 엄마도 할머니랑 진작 영 끊고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제사 없애자는 소리야? 네가 장남이 되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니? 우리 집에서 제사 없앨 일은 없다. 평생 해온 건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조상님을 무슨 낯으로 보라고? 그래, 엄마도 아직은 할만하니 하는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제사 없앨 일은 없으니 그런 말 하지 말어. 혹시 세아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제사 얘기한 건 아니지?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남편이 제사 줄이자고 한 말이 며느리 입을 통해서 나온 거냐며 하시길래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제사 줄이자고 하느냐며 남편을 나무라셨고 결국 제사 문제로 남편과 시어른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남편은 하다못해 나중에 온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논의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온 가족이 모여 상의를 했고 제사 문제에 대해 가족 모두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합치거나 줄이는 쪽으로 결정한 거죠. 사실 시어머니도 본인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사를 다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시어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고 그나마 2달에 한 번꼴로 지내던 제사 횟수가 줄어들었기에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도 심지어 쓰러질 것 같아도 제사를 꼭 치르셔야 한다는 분이셨어요. 저나 남편이 산 사람부터 몸을 추스르자고 해도 막무가내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참고 있지만은 않았고 어머니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종종 하곤 했거든요. 근데 유독 제사만큼은
어머니가 양보를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 건너뛰는 게 어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처 절에다가 제사 모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번에는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런 소리 마. 내가 병이 나도 죽을 것 같아도 제사는 해야지. 이건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이야. 너는 친정에서 제사를 안 지내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시집 와서 5년이 넘었으면 고분고분 시어머니 말대로 할 때도 되지 않았니? 저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저도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본인 일이라고 하지만 며느리인 제가 늘 같이 준비하는데 저도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나마 제사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 제때 친정에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았던 5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명절이 되면 제때 친정에 간 적이 없더라고요. 저 힘들다고 친정 부모님들이 가끔 올라오시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해 추석,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아프신 바람에 아무래도 명절 전후로 손주도 못 보러 오신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처음으로 5년 만에 명절에 친정에 가기로 결심한 저는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대. 손주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오실 수가 없으시다니 어쩌겠어. 그동안 나 명절 제때 친정에 한 번도 간 적 없는데 이번만 우리 집 먼저 가봐도 될까? 남편도 잠시 생각하더니 제 마음을 이해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당신 친정에 먼저 가자. 나도 장모님 많이 걱정된다. 아마 우리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동안 당신 애쓴 거 말씀은 안 하셔도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자. 당신이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아니, 그럴 거 없어. 괜히 저번처럼 신랑시켜서 내 말 전한다고 오해하시면 어떡해. 내가 말씀드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저 하고 싶은 말을 남편한테 시켰냐는 말을 들을까 봐 굳이 남편에게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친정 먼저 다녀온다는 게 어쩌다 한 번인데다 엄마가 아프기까지 하다는데 어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기회를 봐서 시댁에 가면 같이 말씀드리자고 했는데요. 마침 명절이 다가오니 어머니가 준비할 게 있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녁 시간이라 남편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대뜸 명절에 지낼 제사 준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미야, 이번 추석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미리미리 장을 봐야겠어. 무거운 건 네가 좀 미리 사다 줬으면 하는데 언제쯤 올래? 어머니, 제가 장은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봐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제가 친정에 좀 먼저 다녀올 수 있을까요? 사정이 생겨서요. 뭐? 친정에 먼저 가겠다니? 그럼 제사 음식 준비는 어쩌고? 며칠 전부터 해놓으면 요새 날이 더워서 음식 상해버려. 전날 전부 준비해놓을 참인데 대체 친정에 언제 다녀오겠다는 거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추석 당일에 갈게요. 실은 친정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이번에는 우리 은수 보러 미리 올라오기가 힘들다고 하셔서요. 그동안 저 한 번도 친정에 제때 간 적 없기도 하고요. 어머니 이해해 주실 거죠? 하지만 어머니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막상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친정에 먼저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너는 그동안 대체 뭘 보고 배운 거니? 시집와서 5년 동안 보고 배웠으면 이제는 어련히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 싶었는데 친정을 먼저 챙기겠다는 소리가 나와? 그럼 그 많은 제사 음식 준비를 몸도 안 좋은 시어머니더러 혼자 하라 이거니? 어머니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게 뭐냐고 하시며 제사 음식 준비를 혼자 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순간 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옆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 꾹 참고 얘기했습니다. 순간 저도 말문이 막히고 당황스러워서 손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든 줄은 당연히 알죠. 근데 어머니, 저도 그동안 시집와서 어머니 뜻 따르려고 애쓴 거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친정엄마도 아프시고 저도 5년 만에 제때 친정 내려가는 건데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해볼게요. 어머니가 역정은 내셨지만 저도 그동안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머니 혼자 명절 준비하는 건 죄송하다는 마음에 어머니에게는 최대한 친정 갔다가 빨리 올라오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소리까지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어머니 소리 지르는 게 핸드폰 너머까지 들릴 정도였죠. 남편이 아이 밥 먹이다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으니 말이죠. 됐다. 그런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오지를 말어. 며느리 도리를 안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필요 없으니까 아예 오지 마. 아, 어머니, 왜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세요? 제가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예 오지 말라니요. 이번만 제가 이해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기로 실랑이가 길어지는 모양새를 본 남편이 핸드폰을 갑자기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신용을 하고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아예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조금 전 저에게 언성을 높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뭐라 화를 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니 더 편하게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바꾸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고스란히 다 들렸죠. 그래.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명절이 당연히 시댁부터 와야지 친정 간다는 소리를 해? 그럴 거면 오지 마. 너도 올 거 없으니 오지 말고. 그러자 남편은 화도 안 내고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하신 말 진짜 원하시는 거죠? 친정 먼저 가려면 아예 시댁에 오지 말라는 말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그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 빈말을 하겠니? 확실히 말해봐라. 네 처가에 먼저 갈 거야 말 거야? 너 이 집안 장손인 거 잊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라. 어머니,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명절 때마다 그 많은 제사 음식 어머니 도와서 얼마나 애썼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명절뿐이었나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2달에 한 번꼴로 제사 지낼 때 엄마도 못하겠다고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집사람 근소리 없이 어머니 도와서 묵묵히 시키는 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네요. 못하다니? 네가 이 집안 장손인데 이 엄마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못할 것도 없죠. 내 마누라 힘들고 속상한데 제가 굳이 그 꼴을 봐야 하나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렇게 하렵니다. 이번부터는 본가에 안 가요. 추석이고 제사고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여태껏 안 오던 작은엄마한테 오라고 하시던지 어머니 혼자 하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번에는 처가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그만하세요, 어머니. 할 말 있으면 아들인 저한테 하시고요. 이런 못된 것들! 내가 이제껏 누구 좋으라고 제사를 그리 열심히 지냈는데 결국은 지 마누라 힘들다고 네 조상님들 제사 안 모시겠다는 소리를 해? 그래,
나 오늘부터 일절 연락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아예 오지 말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마음 편히 지내나 어디 내 두고 보자.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께 그냥 잘 말씀드려보지 그랬어. 아,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나도 마음 편치 않은데 왜 그랬어? 어? 저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좀 너무했다 싶어 저리 말했는데요. 남편도 그때는 화가 났는지 저에게 이제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됐어. 당신은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도 그동안 당신한테 늘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어머니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실 줄은 몰랐어. 나만큼은 아니어도 어머니도 당신한테 고마울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어머니 봐봐. 아무리 우리 어머니고 우리 집 제사라지만 죽은 조상님들이 산 사람보다 중해? 나 이제 당신이 가자고 해도 우리 집 안 갈 거야. 그놈의 제사 나도 지긋지긋하다. 어디 장손인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진짜 큰일 나는지 두고 보자고. 그래도 당신 정말 안 갈 생각인 거야? 마음 불편하지 않겠어? 마음 불편하다니. 어머니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하신 거 당신도 들었잖아.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이제는 무조건 당신 집부터 먼저 갈 거야. 우리 이제 명절에는 당신 집 먼저 가서 며칠 있다가 오자. 나 마음 하나도 안 불편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남편이 저리 말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명절의 제 날짜에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희 친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가족들이 골고루 일을 거두는 데다 분위기 자체가 시댁과는 달라요. 남편도 자기 집이지만 그동안 숨이 막혔다면서 오히려 친정에 가는 편이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댁에 안 가고 친정에서 며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가 싶었지만 금세 별것도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깟 제사가 뭐라고 말이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사인데도 나름 시댁 문화를 존중하느라 애를 썼는데 정작 제 입장은 이해해주지 않는 어머니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고 이렇게 된 거 남편 말대로 하자 싶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나 남편에게 연락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나름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그 후로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군분투하시겠구나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남편은 신경을 저보다 더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넌지시 얘기하면 남편은 단호하게 자기 입에서 가자는 말 나오지 않는 한 자기 집 갈 일 없으니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이 얘기하면 다들 남편이 참 현명하다 하시겠지만 사실 직접 겪는 입장에서는 딱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또 시간이 가고 시댁 어른들 얼굴을 안 보니까 그런 대로 편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을 만도 한데 끝까지 연락을 안 하셨고 남편을 통해 간간히 시아버지만 연락이 와서 뭐라 잔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만 남편은 일절 저에게 시댁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남편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렇게 한 1년 남짓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다시 추석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작년 일인데요. 어머니가 친정에 먼저 갈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한 이후로 처음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굳이 어머니 번호를 차단까지는 안 해놨던 터라 어머니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혹시나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마침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고 하니 남편이 대신 받으려는 걸 제가 제지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어머니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예전에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아니셨어요. 예, 애미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다만 일단 나중에 만나서 풀기로 하고 나랑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글쎄 미안하답니다. 저도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 듣고 놀랐어요. 니들이 정말 오지 말란다고 안 올 때는 내심 괘씸했어. 근데 내가 혼자 1년 가까이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구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인데 정작 아들 며느리는 오지도 않으니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네 시아버지 성격 알잖니. 내가 제사 줄이자고 해도 줄일 위인이니? 나 혼자 아주 힘들어 죽겠더구나. 네가 시집와서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고 군말 없이 나 돕느라 애쓴 거 내가 알면서도 한 번도 곱게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못난 어른이니. 미안하다 얘. 사람이 그냥 하는 말과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은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하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사과하시는 게 진심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절이 나오는데 고집 부리면 못되게 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저도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본물 터지듯이 그간의 얘기를 하소연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싸워서 기제사를 1년에 2번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하시며 당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이제부터는 제때 친정에 꼭 가라며 저에게 얼굴 보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했던 일을 왜 그리 고집을 부렸나 몰라. 어쨌든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으니 줄이자고 했다. 근데 나도 그 많은 일을 혼자 하려니 아주 죽겠더구나. 애비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그 녀석이 너처럼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으니 너한테 말하는 거다. 이번 명절부터는 나 도와줄 수 있니? 내가 이번 추석에 할 일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너 서운하게 한 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돈댁에도 너무 미안해서 면목 없다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번 명절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 없이 집안 행사를 감당하시며 혼자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제가 어머니에게 싫다고 하면 아마 영영 안 보고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와 싸워가며 제사를 줄이시기도 했고 저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까지 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끊는 걸 보더니만 정말 괜찮겠냐고 재차 묻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사과까지 하셨다고 하니 남편도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명절부터는 어머니가 친정에 먼저 다녀오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가뜩이나 친정도 먼데 명절에 먼저 다녀오는 게 맞다고 하시며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누그러진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풀렸는지 더는 시부모님에게 맞서지 않았고 처음으로 그 해에는 모두가 나름 마음 편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도 예전보다 절반 넘게 줄이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녁 늦게까지 해야 했던 음식 준비가 오후 3시 전후로 끝나더군요. 달라진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서투르지만 송편을 빚고 밤도 까시고 음식 준비를 도우셨고 남편이 저랑 같이 전을 부치는데도 어머니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기왕하는 거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 덕에 지금껏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제사 준비를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안 문화 차이로 제사를 거부하는 며느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사 문화도 배척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미련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 갈등을 나름 현명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머니도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저 역시 예전처럼 무조건 할 말 못하고 참기보다는 제 사정을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마 앞으로 살면서 시어머니와 제사 문제가 아닌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상 서로 안 맞다고 아예 절연하고 안 보고 살기보다는 우리 가족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판단은 구독자분들 각자의 몫이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